내 짐은 다 싸놨어. 오늘 이 집 떠날 거야. 72세 김순옥 씨가 거실에 서서 말했을 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저녁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놓치고 며느리 영미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초등학생 손녀 서연이는 숙제하던 연필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순옥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참고 또 참았는데 갑자기라니. 그날 밤 순옥 씨는 잠들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32살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남의 집 변기를 닦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개며 하루에 3집씩 돌아다니던 그 힘든 나날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순옥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더 하고 쉬는 날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그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죠.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키워낸 게 자랑스럽다. 그때만 해도 순옥 씨는 행복한 할머니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며느리 영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일을 도맡아 했고, 어머니, 덕분에 민수, 오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나는 말로 순옥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하지만 손녀 서연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우유 좀 타주세요. 제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요. 어머니, 오늘 어린이집 픽업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머니, 내일 이사 온 친정엄마가 오시는데 청국장은 냄새가 나니까 며칠만 끓이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 여겼죠. 순옥 씨는 기꺼이 손녀를 돌봤고 집안일을 했고 며느리가 편애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활을 맞춰갔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같이 돌리면 옷감이 상해요. 어머니가 쓰시는 수저는 따로 보관해 주세요. 서연이가 쓰는 거랑 섞이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꼭 6시에 맞춰주세요. 늦으면 서연이 학원 못 가요. 순옥 씨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사랑은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뉘앙스가 더 짙었거든요. 마치 가정부에게 지시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떤가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벌러덩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순옥 씨가 민수야, 오늘 어땠어? 라고 말을 걸어도 응, 별일 없었어 라며 대충 넘어갔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던 그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저녁 준비는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순옥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 다녀온 날이었는데 며느리가 가장 먼저 묻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던 거죠. 응, 김치찌개 끓여뒀어.
밥도 있고. 다행이네요. 민수 오빠가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옥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요리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육아하는 기계 정도의 존재일 뿐이구나. 그래도 순옥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버거워졌고 허리와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좀 다녀와 주세요. 서연이 우유랑 민수 오빠 속옷도 떨어졌어요. 허리가 아픈 날에도 며느리의 심부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준옥 씨가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팠어. 라고 말하면 영미는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겠네요. 회사에서 지쳐 죽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옥 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도 아픈데, 자신도 힘든데. 마치 자신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 편에서만 생각했어요. 엄마, 영미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데요. 집안일 좀 도와드리면 어때요? 민수야, 나도 아픈데.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며느리가 더 힘들죠.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보다 결혼한 지 겨우 몇 년 된 아내가 더 중요한 아들. 준옥 씨의 마음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순옥 씨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픈 데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서였죠.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자주 아프시는 것 같지 않아? 맨날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하시고.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제가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어머니까지 편찮으시면 요양보호사라도 불러야 하나? 그것보다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 좋은 곳도 많다던데. 준옥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니. 그날 밤부터 순옥 씨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결국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을 때 순옥 씨는 아들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보호자분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하는데 언제쯤 오실까요? 하지만 아들은 회사가 바쁘다며 동의서만 팩스로 받아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서연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고요. 수술 전날 밤 순옥 씨는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와서 밤늦게까지 간병하고 있는데 자신의 침대 주변은 썰렁하기만 했죠. 수술 당일 아침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연신 보호자 안 오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준옥 씨는 곧 올 거예요. 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순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바닥에는 서연이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화장실 변기에는 때가 껴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네요. 그럼 이제 집안일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 순간 순옥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미야. 네, 어머니. 내가 수술 받는 동안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했니? 그게 회사가 바빴어. 민수는 한 번이라도 병원에 왔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 집안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수술 받는 날에도 집안일이 더 중요했구나.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녁은 차려진 거죠.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수술 잘 받으셨어요? 라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뒤에 바로 이어지는 저녁은 차려진 거죠? 라는 말. 순옥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 수술하는 날이 언제였는지 알기나 하니? 지난주 아니었어요? 그저께였어. 그저께 수술 받고 어제 퇴원했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회사가 바빠서 어머니 수술날도 모르고 사는 거니?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었잖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술. 순옥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모든 걸 혼자 하고 살 거야. 그날 밤부터 순옥 씨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죠. 이 집은 사실 순옥 씨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순옥 씨가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어요. 아들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관리비, 수도비, 전기세까지 모두 순옥 씨가 낸 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용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기도 했죠. 순옥 씨는 지금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니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달랐습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무료 가정부이자 무료 육아도우미이자 무료 경비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감사는커녕 무시와 핀잔만 받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순옥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순옥 씨는 조용히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꽤 되었습니다. 그 집을 팔면 시골 어디에 작은 집을 사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결심이 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옥 씨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서연이 학원 데려다 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서연이 도시락은 안 싸셨네요? 오늘 소풍인데. 순옥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말하긴 했는데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듣지 못했었거든요. 미안해. 허리가 아파서 깜빡했네.
어머니가 깜빡하시면 서연이는 어떡해요? 친구들은 다 예쁜 도시락 싸 갈 텐데. 그럼 내가 싸면 되잖니. 제가요? 전 회사 가야 되는데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아들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영미 말이 맞아요. 엄마가 집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죠. 준옥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야, 너 도시락 싸달라고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 있니? 그게 무슨?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매일 도시락 싸서 보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엄마 수고했어요. 한 적 있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이제 지쳤어. 그때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준옥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미야,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있니? 네, 당연히 민수 오빠 집이죠. 아니야, 내 집이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남의 집 변기 닦고, 걸레질하고, 빨래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등기야 민수 이름으로 해뒀지만 돈은 내가 낸 거고 지금까지 관리비, 전기세, 주도세, 가스비 모두 내 돈이었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달이라도 생활비 보탠 적 있니? 오히려 용돈 달라고 손 벌린 적만 몇 번이야? 엄마, 그건 나는 너희에게 무료 가정부였어. 무료 육아도우미였고 무료 요리사였지. 그런데 고마워하긴커녕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픈데도 집안일 하라고 재촉하고 급기야는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었잖아. 준옥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독립하고 싶었지. 이제 진짜 독립해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니? 그럼 늦었어. 그날 저녁 순옥 씨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산 물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가사도우미 일을 할 때 쓰던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나가시게요. 어디 가실 건데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준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 내 이름으로. 그럼 이 집은? 팔 거야. 내 집이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희 걱정 안 할 거야. 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기회는 충분히 줬어. 30년 넘게 줬지. 그럼 서연이는 어떡해요? 할머니 없으면. 서연이는 너희가 키워. 부모잖아. 준옥 씨는 손녀에게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옥 씨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을 살아야겠어.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가끔 놀러와. 할머니가 사는 곳은 바다도 보이고 예쁜 곳이야. 다음 날 순옥 씨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집을 떠났죠. 시골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옥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 때문이었어요.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은 순옥 씨의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순옥 씨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첫날 밤 순옥 씨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워 밤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옥으로 살 거야. 다음 날부터 순옥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도우며 지냈어요. 아무도 순옥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냥 순옥 씨로 대해줬죠. 순옥 씨, 오늘 김치 맛있게 담갔네. 좀 나눠줄래? 순옥 씨, 같이 산책할래? 바닷가 석양이 정말 예쁘더라. 처음으로 순옥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할머니가 아닌 그냥 순옥 씨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옥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허리와 무릎도 한결 나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몸도 좋아진 거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토마토, 오이가 제법 자라났습니다. 순옥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보낸 게 언제였지? 순옥 씨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서연이는 울먹이며 순옥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옥 씨는 깜짝 놀라서 서연이를 안아들었어요. 서연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 아빠는? 몰래 왔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집은 더러워지고 맛있는 밥도 못 먹고. 할머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순옥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럼 저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안 되지. 서연이는 학교도 가야 하고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해. 서연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순옥 씨는 많은 걸 들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이야기. 민수와 영미가 매일 누가 집안일을 할 것인가로 싸운다는 이야기. 결국 둘 다 지쳐서 외식으로 때우고 있다는 이야기.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집을 진짜 파실 거래요? 응, 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옥 씨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와 영미가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없어져서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영미는 서연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수는 순옥 씨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걱정시켜 드렸죠. 순옥 씨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2달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거칠어져 있었죠. 들어와. 저녁이나 먹고 가. 준옥 씨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된장찌개, 그리고 흰 쌀밥이었어요. 민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손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미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래. 저희끼리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밥 해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아이 돌보는 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영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어요. 준옥 씨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민수와 영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거든.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나는 김순옥이야.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옥. 엄마. 하지만 말이야. 준옥 씨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변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야. 어떤 관계요? 가끔 놀러와. 그리고 내가 진짜 효도하고 싶다면 너희끼리 잘 살아. 서로 사랑하고 서연이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살아. 그게 내겐 제일 큰 선물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변할게요. 이번 기회에 진짜로 독립할게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손님으로 와야 해. 내가 너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로. 영미가 일어나서 순옥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고 가정부로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영미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서운했을 뿐이야. 너도 남의 딸이잖아. 너희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생각해봐.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서연이가 순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가 다시 집에 안 오셔도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준옥 씨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이 많이 사랑해.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서연이도 이해하지. 네, 할머니. 대신 자주 놀러 올게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순옥 씨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 혼자 서는 것,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옥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었어요. 몇 주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새 집 구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했고요. 이제 정말로 독립해서 살아볼 거예요. 잘했네. 그리고 엄마, 영미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옥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라. 엄마, 다음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얘기해요. 그래, 와라. 내가 차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 씨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어요. 얼굴에 주름은 더 생겼지만 눈빛이 살아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김순옥, 너도 참 대단하구나. 순옥 씨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정말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수는 순옥 씨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고, 영미는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왔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드릴 그림을 그려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영미의 인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순옥 씨는 손님 맞이하듯 차를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온갖 음식을 차려내는 게 아니라 간단한 다과와 차만 준비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좋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영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과거 일이야. 준옥 씨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연아, 학교는 재미있어.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요리가 그리워요. 그럼 엄마한테 배워달라고 해봐. 엄마도 요리 잘할 거야. 영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머니만큼은 못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 레시피 생각해가며 만들어 보고 있어요. 천천히 해. 요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그들과 함께 보낸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처럼 순옥 씨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집안일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민수가 순옥 씨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우리 가족인데 뭐. 그리고 엄마, 진짜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이제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응, 그래. 영미도 순옥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만든 반찬 가져올게요. 고마워, 영미야. 서연이는 할머니를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들이 떠나고 나서 순옥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밤이 되어 순옥 씨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이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순옥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자신의 인생도 찾았으니 말이에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영미는 가끔 자신이 만든 음식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왔죠. 순옥 씨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순옥 씨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대학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순옥 씨는 자신의 이름만 말했어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소개하지 않았죠. 노인대학에서 순옥 씨는 한글 공부도 하고 건강 체조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순옥 씨는 글씨를 참 예쁘게 쓰시네요. 순옥 씨,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모두가 순옥 씨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줬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순옥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해 추석, 가족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형님 부부도 함께 왔어요. 그들은 순옥 씨가 혼자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여기서 혼자 사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순옥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순옥 씨는 자신의 근황을 들려주었어요. 노인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야기, 텃밭에서 기른 채소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엄마, 정말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이렇게 재미있게 산 적이 있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영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직접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 알게 되면 됐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서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훨씬 자라고 말도 어른스럽게 하더군요. 할머니,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웠거든요. 정말, 그럼 다음에 할머니한테 해줘봐. 네, 꼭 해드릴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순옥 씨는 바닷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또 참았다면 아마 지금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우받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김순옥, 잘했어. 순옥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그스름하고 밝은 달이 순옥 씨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순옥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그리고 가끔씩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김순옥 씨의 새로운 인생.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옥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하다.